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네.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력을 쭉 살펴보니까 네. 2005년부터 현재까지 25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 네.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부처를 넘나들면서 위원으로 위촉되신 거예요. 네. 겹치는 기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정권 맞춤형 이력 네. 쌓기 아니냐고 하는데 네.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공대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네. 그런 그 인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정부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여성들을 네. 꼭 위원회에 임명해야 되는 그런 또 할당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거기까지 보니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예. 후보자님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의 성향에 따른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나 이게 정책의 철학도 있는 것이고 국민 네. 눈높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전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활동하신 거를 보실까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1, 2기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면 대통령 직속 이게 자문기구로 주요 국토개발 정책에 관여한 자리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4대강 주변에 농어촌 경관 개선 사업을 경관 정비의 우수 사례로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듯한 이런 비교 사진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지지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십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이제 그다음 보시죠. 윤석열 정부에서 하신 거를 한번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총장 재임이 이제 2020년부터 24년까지인데 지금 의과대학 증원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2,000명을 무리하게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수요를 요청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를 요청한 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실어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원래 110명 정도인데 300명을 이대 입학 정원으로 요청하신 거예요. 순중이 190명인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자로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신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 때 2023년에 말씀드렸을 때는 전 국민적인 그런 희망이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거였다라고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40개 대학 병원을 갖고 있는 네, 총장들이 네. 다 이해를 했던 내용이고요. 네, 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인데요. 취지의 내용을 그래도 말씀드린 해도 거고요. 너무합니다. 해도 그다음에 너무하셔요. 네. 백- 잠깐만요. 90명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 끊고요. 우리 네.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기회 없어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충남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책임에서 좀 자유롭다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좀 보시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후보자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이제 맡으신 것이죠. 근데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요, 이전에 이 민주당의 공약으로도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약을 정책을 구상하거나 설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서면 질의를 제가 해보니까 로드맵이나 재정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어떤 명확한 구상이 제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상당히 공허하구나. 이걸 선언적 차원에서는 이걸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만, 로드맵이나 재정 방안, 그러니까 한두 발짝 더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전문가답게 명확하게 좀 그것이 제시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의 기조에 따라서 주요 상징 정책이 있으면 전문가로 총장으로서 여기저기 다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아무리 이공계이긴 하지만 정책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기조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그것을 오가면서 하신 것이 아닌 걸까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권의 요구에 무조건 다 호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이공계의 가치 중립적인 기반의 학문이라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주시죠. 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제 이력에서 굉장히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정권 이념에 맞춰서 제가 수용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그 전까지의 모든 위원회 활동은 제 주 전공과 관련되는 거여서 이념과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정책적인 철학에 있어서 그 정부의 어떤 흐름에 끌려간 적은 없고, 그 4대강 아니 그 당시는요. 그때 그 문제점을 크게 몰랐을 때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전문가로서 농어촌 전반에 대한 경관계획에 대해서 자문했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질의 마치셨죠? 네, 우리 후보자님도 답변 마치신 거죠? 네. 네.